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면접 2차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토로, 디스쿨 토토로고요. 네. 선생님은 저는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이명순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대 입시를 오늘 정승훈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고 네. 그다음에 면접에 대해서 이명순 소장님을 모셨거든요. 면접이 보니까 MMI 면접이 있고 의대 인적성 면접이 있고 네. 재시문 면접이 있고. 일단 MMI는 그냥 방을 면접실을 3개 이상 운영하면은 MMI라고 부르고 그냥 형식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아마 분류하는 방법은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의학계열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이제 재시문 면접으로 보는 거 제외하고서 보면은 인문 사회과학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묻는 그런 재시문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적 추론과 관련된 문제. 뭐 저는 여기에다가 같이 끼워 넣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또 분리해서 봐도 좋을 것이 이제 뭐 도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과학적 추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가설을 설정해 갖고 뭐 그 실험을 설계하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 관련되는 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도표 분석과 해석 같은 경우는 사회 현상을 이제 도표로 제시해주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견해를 묻는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그럼 뭐 묶을 수도 있고 분리시킬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MMI라고 할 때 또 그냥 쉽게 딱 떠올리는 문제가 상황 면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상황 면접은 이제 저는 이제 2가지 형태로 또 분류를 하는데 그 하나가 이제 비의학 상황 그리고 의학 상황 이렇게 나누고 비의학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제 너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뭐 실천을 할 것인지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일상생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통 많이 나오면 이제 학교 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렇죠. 네. 고등학교 생활인 경우도 있고 뭐 네가 이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처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주로 나오고 뭐 서울대 같으면은 가족 생활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뭐 아니면은 우리 직업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에서도 이제 뭐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이제 판단력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를 묻는 게 있고 이제 의학 상황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은 의사로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학교가 이제 한림대 MMI라든지 아니면 경희대 인적성 문제 한 꼭지 정도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네. 지금 말씀하신 유형이 연대랑 고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나올 법한 그렇죠. 유형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왜 연고대는 따로 하셨어요? 연대는 일단 과학 면접이니까 이게 어찌됐게 보면은 그거는 과학 심층이라고 봐야 되는 면접이라서 의대에 국한된 면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연고대는 그래서 의대만 따로 면접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모집 단위가 같은 문제를 써요. 그래서 이제 다르죠. 의대만을 위한 면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공계열이 같은 문제를 씁니다. 네, 같은 문제를 씁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인문사회과학적인 논리적 비판적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인 이제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MMI든 MMI가 아니든 여러 방에서 시행하든 여러 방에서 시행하지 않든 이제 우리가 의학 계열 면접이라고 하는 통칭하는 그 면접 속에 들어가는 문제 형태들이거든요. 이 문제 형태들을 이제 각 대학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요건 좀 대학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대학별로 좀 주요 굵직한 대학별로 정리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서울대부터 가나요? 네. 사실 서울대가 모든 문제 유형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대를 준비한다면 서울대 유형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작년 기출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과 친구들에게 가장 어려울 법한 문제가 인문 사회과학적인 측면인데 특히 이제 인문학에 치우친 문제가 나올 경우가 가장 어렵죠. 그게 뭐냐면은 작년에도 예술적 감성과 관련된 문제가 23학년도에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19학년도인가 그쯤에도 그 뱅크스라고 하는 그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을 이제 문제를 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 아까 말씀드린 예술적 감성, 예술에 대한 뭐 어떤 감상, 예술적 감성을 갖고 감상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그 그래피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네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래, 네가 공무원이라면 이런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는 이유가 환자와의 어떤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는 거죠. 넓게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큰 사고 방식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피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법과 법이 아닌 것 사이에서도 고민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이제,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 엄청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제 이런 예술 작품이 우리 공공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서 정책 판단을 할래?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과학하고 결합된 문제도 과거에 나왔었던 문제들 중에서는 코스모스 8세이건의 책이죠.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제 가져다 놓고서 이거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하면은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삶의 관계 이런 걸 묻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가 나온 적도 있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하고, 뭐 대단히 다양하게 내죠.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사회과학적인 요소를 본다면은 전에 나왔었던 문제는 이제 글쓰기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좀 빠진 경향이 있지만은 요약해서 보여주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특정 이제 검색에 편향돼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들을 다 묻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어떤 면에서는 뭐 내가 이 유형 따로 공부해야지 이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문 사회과학적인 요소에서부터 과학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처할 수 있는 상황 문제까지, 네,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에 들어가면은 그 방에서 다루는 주제가 이렇게 다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MMI라고 하는 그 면접의 기본적인 형식은 보통 이제 밖에서 문제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에서 문제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보통 10분 정도의 면접을 한 방에서 한 면접실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시문을 보여주긴 하는데 제시문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2분 동안 너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고서 이제 8분 동안 면접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각 제시문 각 면접실마다 이제 제시문이 달리 주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8분 동안 이제 달리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럼 이게 대비를 하려면은 네. 뭔가 이 머티리얼을 많이 읽어야 되나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먼저 이제 뭐 좀 약간 식견이 좀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했다든지, 그리고 독서도 독서지만 이제 학교 과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면서 국어에서도 지문을 보고 뭐 영어에서도 읽어보면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기억을 잘하고 그걸 자기화시켜서 잘 기억하고 있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또 인문사회적인 구조로서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처음에 수업을 들어와서 수업을 해봐도 잘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잘해요. 잘하고. 내가 네네. 왜 알고 있는지 네. 모르는데 그냥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또 나오는 정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그래도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강의는 늦어도 여름방학 때는 시작을 해야 되고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빨리 보는 학교들 이제 연세대 추천 빼고서 보면은 이런 MMI 형태로는 성균관대학교가 10월 셋째 주쯤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봤자 사실 3달을 꽉 채워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고3을 타겟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고1, 2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고3 될 때는 한 겨울방학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애를 해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은 이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적인 사고는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이렇게 딱 빨리빨리 집어넣어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된장을 숙성시키는 것과 같이 좀 묵히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뭐 샤워하다가도 이게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언뜻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나도 모르게 축적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독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독서를 해갖고 바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읽은 것이 나중에 거기서는 요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거랑 연관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수능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실 수능에서 나오는 어떤 그 국어라든지 영어에서 나오는 제시문들은 대단히 이제 좋은 제시문들이 많이 이제 정제돼서 또 나오고, 그게 또 이제 권위 있는 것들 찾아서 주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배경 지식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쌓는 것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안 되는 애들은요, 그냥 어떻게 해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대 의대를 가는 애들이잖아요. 네. 서울대 의대를.
그런 애들 중에 안 되는 애들은 거의 없죠. 네. 하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덜 걸리고의 차이죠. 네. 근데 또 옆으로 세고 싶은데요. 이런 면접을 하는 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데 굉장히 플러스적일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걸 고찰하고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사실 이제 문제들을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같아요.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런데 자소서를 쓰다가 보면은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서 죽는 사람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서 아 죽음을 이런 방식으로 맞이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것도 어떤 그런 경험의 기회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치과대학에서는 네. 예전에 우리 난민 터키 꼬맹이 이렇게 해변가에 떠내려 내려온 이제 그런 사진을 우린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냥 단순히 불쌍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랑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의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이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고찰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저희가 인문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문제가 이제 상황 면접도 있고 그리고 과학적 추론이라든지 아까 도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의사가 단순히 환자만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어떤 보건 정책이라든지 이제 의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MMI의 그 폭넓은 영역은 대단히 저는 훌륭한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 추론은 도표를 보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과학적 추론은 과학적인 가설 설정을 검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회과학적인 것도 있고 자연과학적인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사회과학적인 문제가 가설 설정과 관련해서 나온 거는 서울대에서 나왔죠. 그게 그러니까 그 집에 책이 많은 환경에 있는 학생과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주는 학생, 이 두 학생을 이제 학력 수준을 관찰을 해보니까 책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이 오히려 학력 수준이 높더라. 이런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럼 이런 가설에서 이제 여기에 이 상황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그런 실험 설계와 이제 검증 문제가 나온 이유는 자연과학적인 내용은 의대 학생들이라면은 대략적으로 딱 봤을 때 설계를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과학적인 설계 안에서는 이제 변수가 작용을 하거든요. 어떤 변수를 통제를 해야 될지, 그걸 통제를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그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답을 하기가 까다롭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비교과를 학교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학생들이 하면서 온갖 대학원생들이 할 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연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학생부에 많이 써놓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바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는 여기서 이런 설계조차도 이제 답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얘기가 다 무색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또 이제 이런 과학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문제이기는 한데, 요즘 도심에서 이제 매미 소리가 훨씬 더 커졌다. 근데 이게 실제로 커진 건지 커지게 느껴지는 건지 이제 어느 게 맞는지를 한번 말해봐라. 가설을 주고. 그럼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매미가 이제 어쨌든 간에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심지에서는 차 소리도 시끄럽고 하니까 이게 짝짓기를 위한 소리잖아요. 네. 거기서 매미의 울음소리가 더 큰 매미가 이제 짝을 짓기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울음소리가 큰 유전자가 자꾸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또 가설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보면은 연구 설계와 관련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성찰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통상적인 과학 문제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꼭 그쵸. 제시문을 가지고 답을 하는 걸 보고 파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모르죠. 아니요. 제 질문하시는 게 질문은 네, 이건 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질문을 대단히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걸 평가를 하는지. 네.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 오는 학생들한테 그 전에 이제 수학과학 면접을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은. 더 이상 검증하지 않아도 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더 검증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제 현명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을 하고 명석하다, 명석함하고도 좀 다르죠. 현명함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영역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해내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느는 영역도 아니거든요, 이거는.